중장년에 찾아오는 어깨 통증, 나이 탓만 하시나요? 팔을 앞으로 위로 들어 올리기 힘들 때, 머리를 감거나 빗기 힘들 때, 밤만 되면 통증이 밀려와 잠 못 이룰 때, 자가 판단이 큰 병 부르는 어깨 질환.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어깨 통증의 원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어깨 통증을 일으키나요? 네, 50세 이후에 대표적으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네. 어깨 회전근개란 것은 어깨를 움직여주는 이 힘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이 노화나 외상으로 찢어지는 질환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각각 다 어깨 힘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네. 그런데 동그란 원안을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우리가 옷을 오래 입으면 옷이 삭아서 거기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연세가 한 50세 이후가 되면은 특별히 다치지 않았는데도 어깨 힘줄이 이렇게 찢어지는 질환이 발생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고요.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보니까 팔을 움직이거나 올릴 때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그 힘줄 파열의 증상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팔을 90도 이상 머리 위로 올리기가 어렵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옷을 입고 벗는다든지 혹은 높은 선반 위에 물건을 올리는 동작에서 악 하고 통증이 올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파열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밤에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깨를 아팠는데 최근에는 밤에 더 어깨가 불편하고 잠을 자기가 어렵다. 이때는 질환이 진행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는 회전근개 파열. 자, 그러면 진단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진단하나요? 네. 정형외과 병원에 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MRI를 꼭 찍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MRI는 또 비용도 들고 통 속에도 오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병원을 안 가세요. 그래서 이제 방치되고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깨 질환의 경우에는 이 정밀 초음파 검사, 이 고해상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주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한번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는 뼈만 나오지 힘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 그림에서처럼 이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일반 초음파가 아니라 고해상도 초음파를 찍게 되면은 MRI보다 훨씬 더 이 힘줄의 질감이나 부분 파열을 더 정확하게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의 그림에서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상 회전근개 힘줄인데요. 네. 오른쪽 아래 빨간색 그림을 보시면 이 찢어진 힘줄은 이렇게 좀 이 두께도 얇아지고 가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정말 MRI 검사를 하지 않고도 한 10분 안에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 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치료를 받아야겠죠. 아무래도 힘줄이 찢어진 거다 보니까 네. 꼬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수술을 해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게 파열이 있으면 그걸 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옷도 왜 찢어지면 꼬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힘줄이 찢어져 있어도 대개의 경우에는 주변 힘줄이 그 찢어진 부위를 대체를 해줘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네. 파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정형외과 학회는 이 무분별한 수술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세웠는데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1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 이때는 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진단했을 때 파열 크기가 3cm 이상이다. 이 3cm면은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됩니다. 이만하거든요. 네. 상당히 크죠. 이런 대형 파열일 때 그리고 멀쩡하시던 분이 젊은 분이 갑자기 외상으로 이제 찢어졌다 하거나 혹은 어깨가 파열이 너무 커서 아예 안 올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근력이 심하게 저하돼서 어깨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때는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네. 이외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세요라고 미국 정형외과 학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그런 말씀드린 대로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을 하기에는 좀 대상이 아깝고
비수술 치료, 일반적인 통증 치료나 주사 치료, 재활 치료로는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로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네. 이 노화되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원해주는 그런 재생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치료의 개념인데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1, 20년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생치료라는 개념은 수술하지 않고 이 조직 치유 성분이나 인체의 이 성장 인자 등을 이용을 해서 찢어진 힘줄 조직이나 연골을 한번 복원을 해보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병원이나 이 메이오 클리닉 같은 유수의 병원에서 열심히 지금 임상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재생 치료가 어깨 질환 치료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재생 치료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바이오 콜라겐 재생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바이오 콜라겐 좀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콜라겐이나 피부에 바르는 콜라겐은 아시는데 이 바이오 콜라겐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먹는 콜라겐은 네. 우리가 먹으면 괜찮지만 힘줄 조직에 넣으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콜라겐은 생물학적으로 거부 반응이 없도록 이 합성을 한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이 콜라겐을 손상된 힘줄에 주입을 하게 되면 힘줄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힘줄 조직의 이 합성이 더 촉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콜라겐 주사와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라겐만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조직의 증식을 촉진하는 약물을 넣게 되고요. 그 외에 미세한 특수 바늘로 손상된 조직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손상된 조직을 미세 바늘로 이렇게 자극을 하면은 더 추가 손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아주 타겟팅을 잘 해서 이 미세한 손상 부위를 잘 자극을 하게 되면 오히려 파열된 부위가 그 치유 성분이 치유 반응이 활성화돼서 더 조직이 잘 복원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바이오 콜라겐도 주입을 하고 조직 증식을 촉진하는 약물도 주입을 하고 또 국소적으로 치유 반응을 유도를 해서 회전근개를 재생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이오 콜라겐 재생술이 되겠고요. 네. 시술 방법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부분 마취를 시행을 합니다. 예.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좀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림으로 이제 미세한 특수 바늘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 콜라겐도 주입을 하고 조직 증식을 촉진하는 약제도 주입을 합니다. 네. 이때 이제 정밀 초음파에서 아주 미세한 그 조작이 이루어지는데요. 환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이 바늘로 자극을 하느냐라고 하세요. 그렇죠. 이 자극을 하면 어떻게 좋아지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 피부과에서도 보면은 상처가 있으면 거기를 막 미세한 바늘이나 이 날카로운 면도칼로 긁어주면은 더 새살이 잘 돋아납니다. 네네. 그리고 이 과거 로마 시대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이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이 어깨가 다쳤을 때 예. 뜨거운 바늘로 이 검투사들의 어깨를 막 찔러서 재생을 촉진했다라는 이 과거 기록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인체는 정말 신기하게도 손상된 조직을 오히려 더 적절한 추가 손상을 주게 되면 더 잘 재생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파열된 힘줄의 재생을 유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콜라겐과 조직 증식 촉진제를 통해서 손상된 힘줄을 다시 살려낸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정밀 초음파 검사 하에서 시술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술이 약 30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밀 초음파에서 이 특수한 바늘이 들어갈 때 엉뚱한 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초음파로 파열된 힘줄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우측 그림을 보시면 미세한 특수 바늘이 들어가서 정확히 그 파열된 속에다가 이 약제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바이오 콜라겐도 주입을 하고 증식 촉진한 약제도 주입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힘줄과 뼈가 부착하는 부착점이 있어요. 그 부위에 이 특수한 바늘로 자극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치유 성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수술보다도 더 정밀한 술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의료진에 의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바이오 콜라겐 재생술 전후로 이 조직 검사 사진을 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왼쪽은 시술 전에 이 사진이 되겠는데 힘줄 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본 검사예요. 아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뭔가 좀 얼기설기돼 있죠. 그런데 오른쪽은 바이오 콜라겐 재생술을 시행을 하고 6개월 후에 힘줄 조직의 이 콜라겐 배열을 본 겁니다. 네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의 힘줄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뼈나 피부처럼 힘줄도 콜라겐이 주요 성분인데 시술 전후에 비교해 보면 불규칙한 콜라겐이 규칙적으로 깨끗하게 배열된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힘줄의 재생을 돕는 바이오 콜라겐 재생술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바이오 콜라겐 재생술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하지 않고도 이 힘줄 조직을 재생하고 복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먼저 이제 바이오 콜라겐이라는 특수 콜라겐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증식 촉진제를 미세한 특수한 바늘을 이용해서 초음파 유도하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약제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소적으로 자극을 해서 이 세포 이 피부 이 조직의 치유 성분이 잘 나오게 해요. 그렇죠. 인체에는 여러 성장 인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 성장 인자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이 자극을 해야지 그 성장 인자나 성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찢어진 조직 힘줄을 이렇게 복원하고 재생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부분 마취하에서 시술 후에 당일 퇴원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바쁜 직장인들이나 현대인들에게 좀 더 적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이소 환장과 중장년의 고질병, 어깨,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그 만성 어깨 통증의 주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다른 재생 치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생 치료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골수 자극 재생술이라는 또 방법이 있어요. 네. 이 골수를 자극을 해서 이 재생을 한다. 이걸 골수 자극 재생술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왼쪽은 정밀 초음파로 부분 마취하고 이제 파열된 부위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사진이고요. 아. 그 다음에 찢어진 힘줄 아래의 뼈에다가 1mm의 특수한 또 바늘을 이용을 해서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파열된 힘줄 아래의 뼈에 한 9mm 정도 깊이의 이 터널이 여러 개가 생기게 돼요. 그럼 이 뼈에서 골수가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스물스물 흘러나오면서 골수에 있는 치유 성분이 조직 치유를 돕는다. 그래서 찢어진 회전근개의 재생도 돕고 재파열도 방지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골수 치유 성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술 과정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골수 자극 재생술은 내 몸의 골수에 있는 치유 성분이 찢어진 힘줄로 흘러나오도록 해서 네. 파열된 조직이 잘 좀 붙도록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한번 저희가 이 골수 자극 재생술의 사진을 미세한 아주 원래는 미세한데 크게 확대를 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속을 미세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확대를 한 그림이에요. 네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하얗게 보이는 게 뼈거든요. 뼈에 작은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져 있죠. 네. 이 구멍이 불과 1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저렇게 뚫어놔도 당일날 활동이나 이런 활동이 가능하고 통증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구멍을 뚫게 되면 즉시 이 뼈의 골수가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요. 오. 이 골수에는 아주 다양한 치유 성분, 이 조직의 어떤 융합을 돕는 성장 인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치유 성분들이 흘러나오면서 힘줄의 재생을 촉진하고 잘 붙게 하기 때문에 재파열도 방지한다. 이런 치료가 바로 골수 자극 재생술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골수 자극 재생술을 수술을 하면서도 또 시행을 해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파열된 힘줄이 아주 이제 너무 커가지고 힘줄이 그냥 다 없어진 채로 뼈만 드러나 있는 사진이거든요. 아. 이런 경우는 봉합 수술을 했을 때 네. 재파열되는 빈도가 무려 한 40~50% 됩니다. 오, 꽤 높네요. 네, 시간과 어떤
비용을 들여서 봉합 수술을 했는데 네. 10명 중에 한 4명, 5명꼴로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꼴로 파열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골수자극 재생술을 병행을 했을 때는 재파열되는 빈도를 한 10%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재생술은 이 재파열을 방지하고 힘줄의 재생을 촉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재생을 할 뿐만 아니라 재파열도 막는 골수자극 재생술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재파열입니다. 네. 아무리 꼼꼼하게 봉합을 하고 치료를 해놨어도 이 찢어진 부위가 도로 끊어지면은 그야말로 도로암이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골수자극 재생술은 내 몸의 골수에 있는 치유 성분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잘 이 힘줄을 조직의 뼈에 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좀 더 튼튼하게 이 재생을 더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고요. 네. 저희가 슬라이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골수자극 재생술은 장점이 회전근개 파열부의 재생도 촉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파열도 방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내 몸의 골수를 이용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거부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없는 장점이 있겠고요. 골수에 있는 치유 성분과 성장 인자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의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또한 부분 마취하에서 당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또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도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50대 환자분이시네요. 네. 치료 전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 나이가 50대 중반인 분이신데요. 네. 남자분이셨어요. 56세 남자분이시면 한참 활동할 나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MRI 상으로 봤을 때 파열이 너무 크신 거예요. 3cm 이상의 파열은 아까 제가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도로 또 재파열될 확률도 높거든요. 워낙 대형 파열이기 때문에 네. 이때 이 골수자극 재생술을 병행을 해서 제가 6개월에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아주 힘줄이 제 자리에 튼튼하게 봉합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환자분도 근력 회복이 되어서 직장 생활이나 업무가 좀 자유스러워 편안해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희수 원장과 어깨 그리고 무릎 질환 재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원장님 그러면 이번에 알아볼 재생 치료는 또 어떤 거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 인체 조직에는 우리 인체가 손상이 됐을 때 네. 이 치유를 도와주는 그런 저장고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대표적인 치유 성분의 저장고가 바로 첫 번째는 골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활액막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활액막은 무릎에도 있고 어깨도 있고 모든 관절에 있는 솜털같이 생긴 이 작은 얇은 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활액막을 이용을 해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한번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 그림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색칠을 한 부분이 있죠. 네. 그것이 바로 어깨에 있는 활액막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견봉하 점액낭, 견봉하 활액막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네. 쉽게 표현하자면은 어깨가 뼈랑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 작용을 해주는 물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체 곳곳에 물주머니가 있거든요. 네. 이 물주머니인 활액막에는 조직의 치유를 담당해주는 이 치유 성분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밀 초음파를 보면서 이 활액막 조직을 채취를 해요. 그래서 활액막 조직을 채취를 한 다음에 아주 잘게 부숴서 마치 믹서기로 가는 것처럼 추출물을 만듭니다. 네. 그 추출물을 다시 파열된 부위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조직의 치유 성분이 잔뜩 있는 활액막을 조직을 채취를 안 아프게 해가지고 네. 잘게 갈아서 추출액이 나오는 상태에서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열된 조직을 강화도 하고 재파열도 방지하는 이런 생물학적으로 내 힘줄 조직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하겠고요. 네. 한번 이것도 저희가 미세한 내시경을 이용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 활액막 조직이 속에 들어가면은 왼쪽 그림처럼 생겼어요. 저희가 이게 얇은 집게로 잡고 있는 건데요. 아주 하얀 뽀송뽀송한 담요같이 생겼습니다. 저 네. 담요 조직을 마취하에서 부분적으로 조직 채취를 한 다음에 미세하게 아주 잘게 분쇄를 해서 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다시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활액막 추출물에 있는 치유 성분이
회전근개 파열된 부위에 재생을 돕도록 한다. 그래서 재파열도 방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수 자극 재생술과 마찬가지로 네. 내 몸에 있는 그런 조직의 치유 성분을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특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활액막 주입술은 골수 자극 재생술과 마찬가지로 내 몸에 이 저장고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체에는 조직 치유 성분이 잔뜩 있는 그 저장고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네네.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의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네. 그 저장고에 있는 성분을 파열된 힘줄로 나오게 해서 치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엇보다 파열된 힘줄의 재생도 促진하고 재파열도 방지하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골수와 마찬가지로 내 몸의 활액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아주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재생치료에 공통적으로 부분 마취하에서 당일 시술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보조기 착용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활액막 주입술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예, 그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시술은 한 번에 끝납니다. 오. 일반 외래에서 주사하는 것처럼 여러 번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재생 치료도 한 번에 끝나고 추후에는 뭐 재활이나 이런 재활 운동 등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장년의 어깨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치료 방법을 알아봤는데 재생 치료 알아봤잖아요. 치료 네. 원리를 다시 한번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어깨가 됐든 무릎이 됐든 조직이 노화되고 손상이 되면은 그것을 절개를 하고 물리적으로 다 복원을 그렇죠. 했어요. 그런데 이 수술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정상 조직도 해치지 않습니까? 네. 정상 조직도 해치고 상당 기간 재활하느라 불편하고 출혈이나 감염 몇 가지 이런 수술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수술하지 않고도 이 조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네. 이 탄생한 것이 바로 재생치료법이 되겠고요. 네. 내 몸의 치유 성분이나 어떤 이 조직을 이 조직의 복원을 도와주는 성장 인자 등을 이용을 해서 수술하지 않고도 노화된 조직을 재생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예. 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외에도 네. 관절이나 이 다양한 척추 질환 등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장점이 이제 비수술적으로 손상된 조직의 재생도 촉진해서 관절 기능도 회복하고 통증도 감소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재생 치료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초기에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너무 질환이 말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수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치료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희소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